안녕하세요. MG 세상생존기 홍토리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감기에 진짜 심하게 걸렸는데요. 다들 감기 유행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린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경매학원 실장으로 근무할 때 이 말씀을 수강생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는데 실장이다 보니까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매라는 건 수단일 뿐이잖아요. 경매 학원을 다니시거나 경매를 돈 내고 배우신 분들은 꼭 경매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만 느낀 건 아니고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아파트 낙찰을 가면 경매라는 건 싸게 받아야 좋은 건데 이제 아파트 시세대로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게 받아서 경매로 아파트 낙찰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 가격에 받을 거면 금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이제 수강생 분이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경매로 하는 게 나을지 금매로 하는 게 나을지를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목적을 정하셨으면 금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경매를 배웠으니까 경매로 꼭 뭔가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서 경매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경매로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또 너무 높게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바라보다 보니까 금매를 놓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아파트를 청약으로 분양을 받게 됐는데 솔직히 저도 그때 목적은 아파트를 갖는 게 목적이었고 저는 청약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청약이 된 아파트에 바로 옆 아파트를 갭 투자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옆에 청약이 있네 하고 그 청약이라는 수단을 또 한번 이용했을 뿐이지 제가 딱 갭 투자만 바라봤다 하면 이 청약이라는 기회를 놓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말 그대로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꼭 경매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고 경매는 그래도 부동산을 가장 싸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제가 20대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기 전에 저는 처음은 무조건 목적을 정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린이 영상을 한번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경매도 이제 너무 어렵게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처음부터 힘이 빠져버리고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전 젊은 분들, 나이 있으신 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최대한 좀 쉽게 정리를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경매 정보지에 사건 번호 옆에 강제, 임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집행권을 받아 진행되는 경매 절차인데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적 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임의 경매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둘의 차이점을 외웠냐면 강제 경매는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임의 경매는 금융기관과의 거래라고 외웠어요. 그냥 쉽게 그냥 가려고 하는 건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라 했잖아요. 제가 민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민지가 제 돈을 안 갚고 민지가 폐째?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부동산도 있는 것 같고 자동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잖아요. 판사님한테 가서 판사님 민지가 제 돈을 빌려갔는데 갚질 않아요. 제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판사님도 그래 너가 민지한테 받을 돈이 있네. 근데 민지가 지금 부동산이랑 차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 너가 강제로 경매를 넘겨서 너가 얘한테 받도록 해 해서 판사님이 판결문을 내려줘가지고 그거를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은행을 가서 제가 집을 담보로 약속을 한 거죠. 제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시면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갚지 못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우리 약속했잖아. 근데 너가 못 갚았지? 그럼 난 이 집 그냥 경매를 넘길게 해서 판사님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겨버리는 임의 경매 이렇게 그냥 외웠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의 외운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저희는 경린이니까 좀 쉽게 외우자면 강제 경매는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임의 경매는 금융기관의 거래, 이렇게 조금 외워두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강제 경매의 특징은
주로 개인 간의 채권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고 집행 권한이 필요하죠. 그리고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서 진행하는 만큼 절차가 되게 길고 복잡해요. 근데 임의 경매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바로 경매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매 방식이에요. 이 둘의 차이점. 일단 배당 순위에서 임의 경매에서는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반면 강제 경매에서는 여러 채권자가 참여해서 배당 순위에 따라 경매 대금이 분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당이라는 말이 나오죠. 배당은 이제 경매가 다 끝난 후에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낙찰받으면 저희는 돈 줬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배당까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배당을 알고 경매를 들어가면 이 물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더 파악이 쉽고, 그리고 배당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공부하면서 배당도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일단 배당이 이렇게 둘의 차이점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공신력의 차이는 이제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에 의해 진행되므로 절차가 완료되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합니다. 임의 경매는 담보권의 존재를 전제로 진행이 되므로 담보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렇게 공신력의 차이로 임의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일단 가지고 온 거고, 임의 경매에서도 공신력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경린이의 영상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해야 저희가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도 쉽고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